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가 트럼프 랠리의 피로감을 느끼며 하락 마감한 가운데 국내 증시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STO, 우크라이나 재건, 원전 관련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당선으로 아시아 증시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유독 한국 증시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매도세가 점차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경제 펀더멘탈이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여야가 원전 개발 및 지원 예산을 증액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려는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관련주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하나오션이 또 한 번 미군 해군 함정의 MRO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한국조선업을 직접 언급한 만큼 한국의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 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투자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 제대로 알려주는 학교 13시 투자스쿨의 저는 서재환입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에서는 임상현 강사님만의 노하우를 A부터 Z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 노하우 놓치지 말고 끝까지 챙겨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이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는데요.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13시 투자스쿨의 1타 강사 임상현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어제 뉴욕 증시는 이 트럼프 랠리 피로감에 그래도 네. 하락세 보여줬는데요. 오늘 네. 국내 증시는 여전히 아쉽지만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특히 2%가 넘게 현재 2.4%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거의 단기 투매가 거의 마감 국면에 와 있다. 이렇게 네. 좀 생각됩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된 종목만 올라가는 것이 되지만은 리스크 관리, 리스크가 부상이 되는 종목군들 일단은 팔고 보자. 트럼프 정책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불안 심리가 단기적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흐름이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이제 반영이 됐으면은 더 이상 하락이 멈춰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데 약간 이제 비슷한 예로 8월 초에 한번 급락이 됐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3일 하락하고 그 다음 날 십자 도정하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반등을 좀 했던 그런 상황이 됐는데 지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도 최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4일 연속과 하락을 좀 했는데 실제적으로 보통 5운봉이면은 거의 마무리를 좀 짓습니다. 그래서 내일 서로 빠지더라도 종가상으로는 십자 도정이나 반등에서 성공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때 보면은 1, 2, 3, 4, 5일째 어떤 새로운 변화들이 이제 시작이 됐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일 마무리 이 부분들이 확실하게 진행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이제 시장의 흐름들은 여기서 거의 마감될 확률이 많습니다. 이제 상승 추세 이제 축이 이 정도라면은 이 위아래 이제 바운드리가 여기서 형성이 됐는데 살짝 빠졌지만은 지난번 저점 위에서 있기 때문에 거의 쌍바닥 개념으로 보시면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도 약간 비슷합니다. 코스닥도 이렇게 보시면은 이 저점 지난번에 저점을 거의 다 완벽하게 이제 터치를 좀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락이 약간 둔화되는 모습. 다만
제일 불안한 부분들은 역배열이 이제 진행이 되는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되더라도 또 주력에 약간 빠질 뭐 개연성은 충분히 좀 있습니다만은 하락이 거의 완료되는 양상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코스닥 지수를 바라보시는 게 좀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환율에 대한 안정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서 이제 원달러 흐름들을 잠깐 보시면은 일반적으로는 21선을 타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타고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 하지만은 이거는 이제 상승 추세에 한했을 때 이런 모양이 나와주는 거고요. 상승 추세가 아닌 헤드앤숄더의 형태로 진행이 되면은 어떤 형태냐면은 헤드앤숄더 형태는 이런 모습에 좀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가능성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추세 이탈이 되려면은 21선을 깨고 반등하고 21선을 저항으로 보이면은 이런 흐름들이 나와줄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이 지금 헤드앤숄더의 꼭지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원달러와 환율의 이제 월봉 차트로 이제 보시면은 이 위태위태한 국면의 마지막 어떤 상단의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요거를 강하게 돌파하고 넘어간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리스크, 심각한 경제 위기가 진행이 된다는 뜻의 개념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이제 진행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이 피크를 이제 치지 않았느냐 나름대로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어떤 그 시장의 흐름들을 약간 보시길 바라고요.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의 어떤 오늘 뭐 시장 추이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같은 경우는 뭐 계속해서 팔고 있죠. 그리고 뭐 전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다 팔고 있고요.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고 있고 선물까지 매도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물론 선물에서는 이 기관이 방어를 좀 하고 있지만은 외국인 포지션으로 보면은 선연물 프로그램까지 올 하방입니다. 하락의 거의 끝자락으로 이제 보시면 좀 될 것 같다 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의 흐름에서 이제 상한가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뭐 휴림로봇, 대원화성, 아주 아이비투자 뭐 이런 종목이 부상이 됐는데 먼저 휴림로봇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관련된 부분들은 현재 어떻게 보면은 그 오늘 호재가 그 EQ3란 종목의 최대 주주가 휴림로봇으로 이제 변경됐다 해서 본주에 해당이 되는 휴림로봇도 오늘 뭐 상한가를 치고 있는데 휴림로봇은 그 일반적인 산업용 로봇뿐만 아니라 서비스 로봇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한때는 뭐 삼성 인수설이 돌기도 했을 정도로 기술력을 좀 인정받는 그런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테슬라 이슈가 있죠. 그래서 테슬라가 하는 사업이 모두 테슬라 현재가 하는 일이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트럼프 정부를 낳는 1등 공시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쪽 관련된 어떤 업종이 수혜를 볼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로봇 관련된 종목이 상당히 부상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오늘 뭐 로봇 관련된 종목을 보시면은 대부분 이제 빨갛게 좀 진행이 되고 있죠. 그 중에서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볼 종목 부분들은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그 이렌시스, 콜로봇 부분들, 그 다음에 SBB 테크 뭐 이런 종목이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된다. 나머지는 낙폭 과대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상당 부분 강세를 약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콜로봇
로봇이라는 종목 잠깐 보시면은 현재 클로벌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뭐 신규주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로봇에 대한 어떤 소프트웨어 플랫폼 요거를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이지만은 현재 차익 실현 매물이 상당 부분 많이 나왔고요. 고점에서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그쪽 반등이 약간 세게 진행이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장이 안 좋아서 공모가에 대비 크게 상승하지 않는 종목은 오히려 또 낙폭한 다음에 바로 이렇게 매물 소화 없이 가는 경우도 있는데 클로봇이 이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시메스라는 종목군도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죠. 이 두 종목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상황을 약간 이제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품주 관련된 부분으로서는 SPG 그다음에 이제 SBB 테크 뭐 이런 종목이 좀 해당이 됩니다. SBB 테크도 이 전체 액추레이터 관련 로봇 부품의 핵심주라고 볼 수 있는 현재 모터하고 같이 붙어 있는 감속기하고 붙어 있는 부분들이 이제 액추레이터죠. 그래서 이 부품주에 대한 성장성 때문에 SBB 테크라든가 뭐 이런 종목군도 순환매로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이제 상승률 그다음에 아주 IB 투자라는 종목이 오늘 뭐 점상이 같습니다. 요거는 일론 머스크 관련 어떻게 보면 스페이스X에 관련된 투자 소식이 나와줬다 하는 것 때문에 점상이 같죠. 근데 창투사 쪽을 보시면은 이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 미래에셋 벤처 투자도 오늘 22% 급등을 했습니다. 나머지 종목은 오늘 장이 안 좋아서 빠지는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좀 있는 부분들이 좀 있지만은 이게 이쪽하고 가장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가상화폐 관련된 투자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좀 있습니다. 최근에 얼마 전에도 언급을 좀 했지만은 SBI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가 좀 있죠. 그래서 요거는 SBI 그룹이 리플하고 관련이 있는데 지금 알트코인, 그러니까 비트코인 외에 알트코인 부류의 어떤 그 코인들이 급등을 해주고 있고, 뭐 도지코인, 그 다음에 리플 이런 종목이 계속해서 이제 급등을 좀 해주기 때문에 이 쇠주로 다시 한번 순환매로 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SBI 인베스트먼트도 지금 이제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튀어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창투사 쪽, 그러니까 비트코인 아닌 쪽도 다른 쪽의 이제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상승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오늘 뭐 상승률 상위 종목을 보더라도 로봇 관련된 부분이 이제 대체적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시메스라는 종목군도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 종목도 사실 이렇게 로봇 관련된 종목입니다. 클로봇처럼 비슷한 케이스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요거는 이제 소프트웨어 이제 관련된 그 클로봇하고 같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제 신규 상장주 종목으로 먼저 이 두 개의 로봇주가 좀 치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자율주행 쪽의 섹터, 그다음에 로봇에 대한 섹터 이런 것들을 눈여겨 보셔야 되지 않느냐 좀 생각이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뭐 휴머노이드 로봇 경쟁 체계를 완벽하게 이제 구축을 좀 해주고 있죠. 최근에 현대차의 로봇계 스팟이 트럼프 대통령의 경호견으로서의 그런 것이 있다 한 것 때문에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개발했던 뭐 그런 거죠. 근데 이쪽에 이제 이 소프트웨어 이제 공급하는 쪽의 부분이 이제 클로봇이나 이제 시메스 뭐 이런 업체들 이 소프트웨어 공급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상승률 상위 종목군에서 계속해서 보시면은 G2 파워라든가 뭐 이런 종목인데 뭐 G2 파워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보시면 되죠. 오늘 원전 관련된 그 예산이 정부 원안이 통과됐다는 기대감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원전 관련된 종목이 부상이 되고 있죠. 물론 뭐 크게 이슈 뭐 많이는 되지 않았지만은 일부 이제 섹터들이 좀 반전이 됐고 또 아직까지는 온전히 또 조정이 약간 덜 됐기 때문에 순환매는 아직 형성이 되지 않았지만은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좀 강세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 참고 좀 하시길 바라고요.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쭉 보시면은 대부분 뭐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부상이 좀 돼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언급을 좀 드렸던 YG 플러스 부분이죠. 유일하게 컨텐츠, 엔터테인먼트 테마 이 부분들이 이제 저평가됐던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준데 YG 플러스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이 저점 박스권 상단에서는 30%밖에 오르진 않았기 때문에 아파트에 대한 열풍, 블랙핑크, BTS 다시 한번 재결합, 런칭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대장주로서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YG 플러스 관련된 종목군들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 쪽 이제 보시면 대략적으로 오늘 이제 워낙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크게 이제 두각을 보여주진 않고 있지만은 이런 쪽 관련된 부분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YG 엔터테인먼트도 좀 현재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자 오늘 뭐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양시장 모두 아쉬운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국채 금리 상승 그리고 환율 상승에 맞물려서 국내 증시도 코스피 2,500 그리고 코스닥은 700선을 무너뜨렸는데요. 삼성전자도 오늘은 신저가를 기록한 날입니다. 그나마 로봇 그리고 암호화폐 이쪽에서 상승세가 약간은 보이고 있으니까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상황까지 살펴봤고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나도 제대로 된 전략 세워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임상현 전문가님과 공부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1교시 수업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저희 13시 투자스쿨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 시간은 오늘 하루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미 증시 관련입니다. 자, 미 증시 어제는 잠시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트럼프의 귀환으로 기대감이 높아진 가운데 그 향방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된 움직임은 잠시 후에 전문가님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고요. 또 다른 이슈로 일론 머스크 올라왔습니다. 이 트럼프가 정부 효율부 수장에 일론 머스크를 앉혔는데요. 자, 트럼프가 미국을 구원하는 방향이라고 언급한 가운데 자,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오늘 장 정말 아쉬운 흐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역시나 다양한 이슈들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들일까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국 시장하고 이제 미국 시장이 약간 디커플링이 좀 되고 있죠. 다시 아쉬운 감들이 상당히 많은데 미국에서는 이 섣부른 평가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미 증시가 질주를 좀 하기 때문에 100년 전에 황금기를 재현한다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항시 요거를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미국은 1920년대에 신경제 열풍이 불어서 10년 동안 랠리가 어마어마하게 됐죠. 그 끝은 좀 약간 참혹했지만은 1929년 공황으로 끝났던 그런 부분들이 없잖았지만은 그 20년대 열풍하고 거의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다고도 미국에서 어떻게 전망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미국 시장이 갈 것 같다. 저는 28년에 끝난다고 좀 보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에서
한번 슈팅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미중 패권에서 이제 중국을 과거에 이제 플라자 일본에 대해서 플라자 합의로 해서 굴복을 시켰던 것처럼 굴복을 해서 승자 독식 랠리 이런 가능성들이 조심스럽게 내비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IT를 가장 잘하는 올가의 현재 CEO 테슬라 CEO가 이제 정부 수장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그런 요인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SK하이닉스로 엿봤는데 이 반도체 칩스법에 대한 규제 사항에 이제 있는 그런 딜레마는 있지만은 대장주적인 측면에서 보시면은 이 HBM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엔비디아 하고 TSMC 그다음에 HBM에서 절대적 기술력 우위를 보고 있는 SK하이닉스 이 부분들은 하나의 이제 팀워크로 하나의 움직임이 좀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독보적인 움직임이 될 수가 있다. HBM 같은 경우도 이제 블랙웰 또는 부분들이 다시 한번 상용화됐을 때는 컴퓨터의 성능 부분들이 월등하게 이제 증가가 되기 때문에 AI에 대한 어떤 시장 침투가 더 가속화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죠. 가파르게 이익이 상승을 좀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장 먼저 터닝을 하면서 신고가 갱신을 좀 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눌림목이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갈 길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개 중 어떤 게 더 낫습니까? 하면은 계속 말리고 있죠. 절대 삼성전자 하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좀 SK하이닉스를 해야 된다. 따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 여러 번 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제 어제 나온 뉴스인데 이제 중요한 내용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컴투스 플랫폼, 컴투스 홀딩스에서 컴투스 플랫폼을 지스타 2024 이제 B2B 사업으로 부스에 좀 참여를 했고 이에 대한 플랫폼으로 그 플랫폼으로 엑스플레닛을 이제 선보였다 하는 그 내용들입니다. 엑스플레닛이라는 부분들은 약간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웹 3.0 마켓플레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아트 게임, K-팝 등 이거에 대해서 어떤 시장에 선보이는 어떤 플랫폼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여기다가 어떻게 보면은 가상화폐, 컴투스가 발굴한 가상화폐를 발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제2의 위메이드와 같은 어떤 포맷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되는데 뭐 C2X라는 가상화폐 관련된 부분하고도 연결이 좀 되고 있고 본 사업을 펼쳐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갈 확률이 많기 때문에 컴투스 홀딩스를 여기서 주목을 하자. 어제는 이제 상한가를 갔지만은 오늘 많이 이제 밀렸습니다만은 이거는 이제 일시적인 눌림목이고 약간 숭고르게 하다가 다시 한번 강하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게임즈 쪽에서 가상화폐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 뭐 여러 개 좀 있습니다만은 1등이 위메이드 쪽이고 2등이 컴투스 홀딩스, 나머지 뭐 네올리스 홀딩스나 뭐 기타, 뭐 카카오 게임즈 이런 부분이 좀 되겠지만은 최근에 또 포부를 열었기 때문에 컴투스 홀딩스를 잘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세 번째 부분에서는 그 네이버가 이제 쿠팡과 정면 승부. 멤버십이나 AI 상품 추천, 새벽 배송까지 맞불 작전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네이버에서는 다시 한번 AI 엔진 이런 부분 단위라는 어떤 그 부분을 가지고 현재 어떻게 보면은 공개를 좀 했습니다. 하이퍼 클로버엑스의 더 고도화된 어떤 기능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여기서 네이버의 승부수는 네이버의 주 핵심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게
검색하고 네이버 쇼핑에 좀 해당이 됩니다. 네이버 쇼핑에 인공지능을 통해서 네이버 어떤 쇼핑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쉽게 현재 이 상품몰 페이지를 꾸밀 수가 있고 그다음에 광고도 쉽게 할 수 있고 또 이런 기능까지 그다음에 새벽 비행까지 되기 때문에 거의 빅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서 가장 앞서 있는 또 적극적으로 독자적인 플랫폼망을 구축하고 있는 네이버가 부상을 해야만이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희망이 있다. 물론 SK텔레콤, KT, LG 이런 통신업체가 이제 주도를 하고 있지만은 어차피 이제 보조적인 기능입니다. 통신에 대한 부수적인 수익을 꿈꾸려고 하고 있지만은 오리지널 빅테크하고 맞서는 기업은 유일하게 네이버가 있고 카카오가 있는데 카카오는 투자 규모가 워낙 적기 때문에 그 투자자의 눈높이를 맞추려면 많이 지금 뒤처지는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이버가 앞섰기 때문에 네이버가 다시 한번 강하게 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지금은 장이 언제 투매가 멈출지 모르지만은 강하게 버텨주고 있고 투매가 진정이 되고 다시 반등했을 때 시나리오를 꿈꾼다면은 네이버가 올등이 앞선 어떤 트렌드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제 보시면은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 효율부의 수장이 된다. 원래는 이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바꿨죠. 약자가 뭡니까? 도지죠. 정부 효율부의 약자가 도지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도지코인 난리가 났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도지코인 이제 폭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테슬라가 어떻게 보면은 또 이 미론도 많이 올라오고 어떤 미론이냐면은 AI 수장을 아예 맡아달라.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AI라든가 이쪽에 이제 불을 뿜는 그런 부분인데 당장 정부 규제 자율주행부터 허용하는 부분들, 로봇도 허용하는 부분, 뭐 이런 것까지 적극적으로 밀어붙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전통 산업을 중요시하는 트럼프 시각이 180도 바꿨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공동 대통령 아니지만은 거의 공동 정부를 꾸미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시장 테슬라가 하는 일 업종 일론 머스크의 어떤 이 구상 이대로 펼쳐질 확률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이 점 그 테슬라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정부에서 엔비디아하고 테슬라 두 개의 종목이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핵심이 되는 이슈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럼 지금 시간은 전문가님과 테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예. 요 며칠 계속해서 아쉬운 장의 흐름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례적으로 거의 예. 상승하는 테마가 없다 이렇게 예. 봐도 될 것 같은데 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좀 정신 바짝 차리고 테마를 잘 골라야 할 것 같거든요. 예. 오늘은 어떤 테마 골라주실 건가요? 테슬라에 대한 행보, 테슬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게 좀 중요하지 않겠냐 네.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테슬라에 대해서 특집으로 말을 좀 했고요. 테슬라에서 하는 부분들은 일단 전기차 플랫폼에서 다방면으로 확장하는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의 이제 전환점은 전기차 플랫폼에서 자율주행 플랫폼으로 전환이 되는 그런 부분이다. 왜냐하면 전기차 시장보다 자율주행 시장이 굉장히 커지는 부분이고 자율주행에 대한 플랫폼은 구독료와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시장이 더 커질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율주행에 대한 이 소프트웨어 사업에 적극적으로 매달리고 있고 그게 이제 성공을 했을 때는 굉장히 시장이 커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자율주행을 완벽하게 갖추기 위해서 테슬라는 그 훈련 학습을 하기 때문에 AI 쪽도 굉장히 공을 들여주고 있고 또 제2의 자동차인 로봇에 대해서도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방향성이 자율주행, AI, 로봇 이런 부분이 좀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테슬라가 약간 괴짜였던 흐름이 있지만은 미래를 꿰뚫어 보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테슬라가 꿈꾸는 마지막의 어떤 비전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 세 가지 그림을 제가 가져왔는데 첫 번째 부분들은 이제 트랜스포머죠. 자동차가 로봇으로 바뀌는 건데 지금의 트렌드가 거의 맞죠. 오른쪽에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일론 머스크 현재 아이언맨의 어떤 그 부분이죠. 일론 머스크를 모티브로 했다는 말도 상당히 좀 강한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가운데는 좀 상수할 겁니다. 요거는 이 테슬라라는 현재 에디슨과 같이 활동했던 때 전설적인 전기 과학자였던 그런 부분인데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라는 이름을 지었던 그런 강력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천재적인 과학자의 어떤 그런 것. 지금 어떻게 보면 전기차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 되죠. 그런 부분에서 상징하는 것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 이제 부분에서는 그 테슬라의 이제 전후방 수직 통합 전략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를 좀 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전기차에 대한 모빌리티 플랫폼 요걸 기반으로 해서 하부 쪽으로는 이제 부품에 대한 것, 부품에 대한 것은 AI 어떤 그 반도체죠. 자율주행 반도체, 그 다음에 2차 전지를 현재 단가를 줄일 수 있는 각종 이런 그 또는 이제 이 전략적으로 경쟁적인 어떤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 하이프레스 기법을 뭐 사용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 등에서 온갖 경쟁력을 상당히 가져왔고요. 그다음에 전기차에 대한 2차 전지 플랫폼이 전기차만 쓰는 것이 아니라 ESS라든가 다른 쪽으로도 쓰기 때문에 수평 확장을 좀 했던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강하죠. 그리고 이 모빌리티가 구현하기 위해서는 5G가 운영이 돼야 되고 또 5G의 지배권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테슬라는 아예 현재 스타링크라는 지구 인터넷을 하는 거죠. 누구도 감히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것들을 커버할 수, 현재 구석할 수 없을 정도로 이런 플랫폼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충전 서비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로봇택시, 자율주행 이런 것까지 다 구상을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전략이 거의 완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주 정보, 화성에 로봇을 보내서 개척을 한다. 뭐 계획 프로젝트로 보면 100년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먼저 어떻게 공기를 만들 것인가 뭐 이런 것부터 해서 뭐 기상체련 전력들이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천재적인 과학자다 좀 생각이 됩니다. 100년 후에는 화성에서 살 수 있는 날이 분명히 좀 올 걸로 좀 생각이 되는데 그 개척 시기하고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최근에 행보를 보시면은 현재 XAI라는 설립을 좀 했죠. 인공지능 서비스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록이라는 것들을 이제 출시를 했고 무료로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도전장을 내밀었던 것이 있는데 이걸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을 업그레이드하는 약간 응용만 하면 좀 되는 것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XAI를 설립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요새 트렌드는 로봇에 대한 장착이 인공지능이 이제 장착이 된 트렌드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별도로 좀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최근에 로봇데이에서 이야기했던 로봇택시, 로봇밴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앞에 이제 자율주행 대신에 로봇택시, 그다음에 자율주행 대신에 중형차 대신에 로봇밴 이런 부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움직이는 차가 로봇화 뭐 진행이 된다는 그런 컨셉에 좀 해당이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현재 테슬라가 꿈꾸고 있는 것은 인간형 로봇 옵티머스입니다. 옵티머스 2세대의 부분 현재 제너레이션 2 이 부분에 대해서 상용화를 지금 이제 진행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어떤 완성도, 정밀도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시대가 이제 펼쳐질 확률이 많고 테슬라는 좀 더 상용화 시기 대량 양상 시기를 좀 늦춰주면서 2026년 정도에 실현이 될 수 있는데 완벽하게
현 정부 트럼프 정부에서 그걸 실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휴머노이드 로봇 전쟁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이제 꿈꾸는 현재 수직계라는 먼저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야 되겠죠. 인공지능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도조라는 컴퓨터 데이터 센터를 지금 이제 구축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런 기반이 좀 있고 이걸 클라우드 서비스를 해서 이제 공급을 좀 해야 되는 거죠. 모든 이제 전기차에 대해서 자율주행에 대해서. 근데 테슬라는 현재 폐쇄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글 연대 쪽이고 독자적인 OS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테슬라는 독자적인 OS 체계를 또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하고 구글하고 어떻게 보면은 OS에서 경쟁 체계를 구축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XAI를 했던 것들이 좀 진행이 될 개연성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실제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이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그 직관적인 그런 부분, 그다음에 시각의 우종이 되는 부분들, 경험치에서 보이는 시각, 보이는 사진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미지화 좀 해서 보이는 부분만 이렇게 이미지하고 보이지 않는 부분 이미지 3D 이미지 하지 않는 요거를 계속해서 경험치를 계속해서 쌓아 나가면서 완벽하게 이제 자율주행을 구현을 좀 하고 있죠. 그런 면에서 엔비디아하고 엔비디아는 완벽하게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고정밀 진로를 통해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완벽하게 자율주행을 하지만은 테슬라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완벽하게 시각화를 통해서 이미지화를 통해서 또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이런 자율주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테슬라하고 엔비디아하고 경쟁 체계를 좀 해주고 있는데 테슬라가 하는 이야기를 보면은 거의 30년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테슬라가 처음에 2006년도에 마스터 플랜을 했습니다. 뭘로 돈 벌래? 나는 고급 스포츠카를 만들어서 돈을 벌겠다. 그 돈으로 전기차를 양산화하겠다. 그게 마스터 플랜 1입니다. 2006년도에 딱 했던 말인데 이런 정확하게 10년 뒤에 이제 실행이 됐죠. 또 2016년도에 마스터 플랜 자율주행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10년이 지난 뒤에. 그러면서 자율주행을 통해서 모든 것을 자동차 산업을 패권을 하겠다. 근데 아직까지 실현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8년이 지난 2024년 지금 이제 실현이 됐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10년이 지난 2026년 무슨 얘기를 했느냐? 마스터 플랜 하면서 이 로봇에 대한 부분들 요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2026년 정도에 그 로봇 공급을 하겠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했던 것이 극단적으로 규모를 키우는 경제를 자기가 이제 실현을 하겠다 했던 것인데 10년마다 거의 전설처럼 거의 맞아떨어졌던 그런 부분이 사실이 있습니다. 소름 끼치는 부분도 있고 또 그 시기가 되면은 전 인류의 인구는 급감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인구의 인구보다 돌아다니는 로봇이 더 많다. 수십억 대가 돌아다닐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시너지를 꿈꾸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죠. 제일 첫 번째 트위터 X 슈퍼앱으로 전환이 됐고 또 이것 때문에 선거에 이겼던 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트위터 X를 통해서 가상화폐 결제 이런 부분까지도 진행이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죠. 경제까지도 뭐 지배를 좀 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마지막으로 자율주행하고 스타일링크하고 접속이 돼서 전 세계 어디 나라든 5G 통제 없이 독자적인 시스템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전략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현재 최근에 다음 정부의 최대 수혜주로 떠올 수가 있다. 그래서 자율주행, 그다음 AI, 그다음에 로봇 이 부분들이 극단적으로 비약적으로 커질 수가 있는 상황이고
마지막으로 스페이스X 화성 개발까지 좀 하고 있는 그런 사항에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런 부분이 만약에 맞아떨어지면은 현재 1920년대 미국 경제의 황금기 그 랠리하고 거의 비슷하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행보를 잘 주목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슬라가 꿈꾸는 뭐냐? 거의 미친 사람의 경지에 이를 정도로 대단한 사람인데 뉴럴링크라는 회사를 세웠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인간의 뇌하고 컴퓨터를 연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인터페이스 기능을 한다는 이야기고 더 나아가서는 컴퓨터의 지식을 인간에게 이제 이식할 수도 있고 인간의 기억을 컴퓨터에 이전할 수도 있는 그런 상상 못할 이제 경지까지 이제 진행이 되죠.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로봇과 인간이 경계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최근에 스마트폰 출시까지도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어떤 그런 비전 뭐 한번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보면은 로봇과 인간의 공존까지도 자기는 규모를 하고 인간의 마지막 해방은 로봇이 모든 것을 대체를 했을 때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맺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략들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의 테마는 테슬라 생태계였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에는 이 트럼프와 머스크 관련된 테마를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자, 이 전기차 플랫폼에서 다방면으로 확장하고 있으니까요. 이 테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께 이 테마 속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 바로 여쭤보도록 할 건데요. 전문가님, 이 테슬라 하면은 생각나는 종목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이 전문가님이 꼽으신 종목들은 어떤 건지, 그리고 전문가님은 그중에서 어떤 종목에 조금 더 마음이 가시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테슬라가 하는 일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생소한 뉴럴링크에 대해서 바이오 쪽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종목은 링크 제네시스하고 네오팩트라는 종목에 좀 해당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먼저 링크 제네시스를 보시면은 뉴럴링크하고 관련이 있는데 삼성전자 협력을 해서 AI 기반의 NPU 기술, 신경 신호 해석 기술을 연구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유일하게 링크 제너시스가 이쪽 관련된 부분으로 우리가 편입을 좀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은 바닥이지만은 관련된 종목으로 제시를 좀 한 거고요. 두 번째로 보시면은 네오팩트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시총이 워낙 작기 때문에 소개하기가 좀 약간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내용이 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신경계 및 근골격계 질환 환자들 대상으로 재활 의료기기를 하는데 신경계하고 기계하고 인터페이스 이런 쪽에 관련된 종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네오팩트를 꼽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바로 온픽 종목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하나 했던 것은 네오팩트라는 종목을 제가 온픽 종목으로 제시를 하는데 자, 네오팩트를 좀 하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자회사 와이브레이라는 회사가 우울증약, 전자약이 좀 해당이 되죠. 요거를 현재 전자기파 뭐 이런 부분으로 치료를 하는 그런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뉴럴링크하고 가장 유사한 어떤 흐름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볼 필요가 있고 네오팩트는 미세한 신경 신호를 가지고 이렇게 손가락 마비 환자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연구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 거의 합당한 종목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디지털 치료제 쪽, 그다음에 웨어러블 로봇 쪽 이쪽에 어떤 흐름들이 서서히 좀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네오팩트도 이와 같은 어떤 흐름이 좀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 이에 대한 뭐 이 신경 전달 신호를 가지고 인위적인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많은 솔루션 제품 이거를 준비를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네오팩트란 종목이 가장 우수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오늘 뭐 선택한 특징주는 네오팩트다. 다만 시총이 워낙 적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펀더멘탈에 대한 위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원픽 종목은 네오팩트였습니다. 이 다양한 분야에서 재활 솔루션을 보유하면서 더 기대가 되는 종목이니까요. 이 종목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 시간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시간인데요. 바로 오늘의 머니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는지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예. 오늘 뭐 참 아쉬운 흐름이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의 반등을 하는 듯 하거든요. 자, 이럴 때 예. 저희가 힘 더 낼 수 있도록 종목 하나 부탁드릴게요. 네, 리메이드라는 종목입니다. 네. 자, 리메이드라는 종목은 전자약 국내 1호. 물론 이제 전자약은 전자를 약으로 한다는 거죠. 실제 먹는 것은 아니고 전자적인 신호 뭐 이런 그런 부분을 치료 효과를 노린다는 개념에 좀 해당이 되는데 이 회사는 이 자기장 가지고 치료를 좀 하는 겁니다. 코일에 강력한 전기를 흘러서 발생하는 자기장으로 치료를 한다. 옛날 자석 침대 뭐 그런 거 잘 아시죠? 이런 겁니다. 빠삐 자기방 뭐 이런 거 그런 부분인데 이게 신경 치료 효과라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좀 있죠. 우리가 최근에 뭐 이렇게 공원 가보면은 맨발로 걷기 엄청나게 유행입니다. 이걸 뭐냐? 지자기. 자기에 따라서 건강이 달라진다. 그것이 실제 효과를 본 사람이 많기 때문에 난리가 났죠. 전국의 공원들이 다 전부 다 맨 땅을 다 파고 있어요. 그만큼 제일 중요한 것이 자기 효과 뭐 이런 개념이 좀 있죠. 그런데 실제로 우울증이나 만성 통증 이런 쪽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임상적으로 이제 실현을 좀 했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또 이게 이제 근력을 개선하는 쪽, 헬스케어 쪽으로도 확장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디지털 치료제 분야가 서서히 이제 떠올라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약물 치료 외에 전자약이 있다. 획기적인 것이 해당이 되고 두뇌 영양 우수 기업, 그다음에 차세대 인류 상품 뭐 인증서, 뭐 라이징 스타, 뭐 많은 글로벌 강소 기업 선정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이제 이슈가 됐던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사업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는 뇌질환, 만성통증, 에스테틱 그런 사업들에 대한 부분이 있고 이에 대해서 치료기기, 미용기기 이런 것들이 좀 있죠. 의료기기 쪽에도 좀 해당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자, 브레인스팀이라는 부분, 식약청에서 의료기기,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치매 치료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정신 이상 치료, 요거를 이제 자기장으로 좀 하는 그런 것인데 이제 임상 시험에 효과를 발휘했던 뭐 그런 부분이 좀 진행이 됐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임상 실험에 대한 유효성, 뭐 우울증이라든가 뇌졸중 이런 부분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임상 실험으로 이제 보여줬던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만성 통증도 좀 마찬가지. 자력선으로 통증을 하고 있다는 것도 이미 많이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의료기기 사업이 좀 탄력성을 보일 수 있는 유일한 관련된 종목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어 근력 강화 자기 치료기 이제 요거는 건강하게 하는 뭐 그런 부분까지도 사실상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자기력이 이제 세포의 활성화 또는 세포 재생에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 전방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응용한 새로운 어떤 트렌드를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디지털 치료제로서의 이슈가 다시 한번 이번에 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테슬라가 하고 있는 뉴럴링크 이 부분의 시장이 또 파급이 한번 되지 않느냐 좀 생각이 됩니다. 각종 다양한 포트폴리오로 제품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트렌드가 형성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확실히 조금 힘이 좀 강하게 좀 진행이 되는 것들을 좀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제 매수가 부분으로 보시면은 뭐 지금 3,800원 정도 되는데. 이제 3,500원이 이제 손절 라인으로 보시고 매수가는 오늘 종가 정도 보시면 되고 목표가는 이 직전 고점을 넘어가는 한 5,000원 정도 보시면 되기 때문에 뉴럴링크에 대한 관련된 종목은 사실상 거의 많이 좀 없습니다. 바이오에 대한 훈풍 드디어 로봇과 인간의 그 현재 어떻게 보면 그 인터페이스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시장의 충격이 강하리라 생각이 되고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입성했을 때는 자율주행, 로봇 규제 이런 거 전부 다 밀어붙일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머니 살펴봤습니다. 저희 종목으로 구체적인 전략 세워나가고 싶다 하는 분들은 임상현 전문가님과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가 내용들 좀 더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준비한 내용들 모두 살펴봤는데요. 끝으로 오늘 핵심 만나보고 올게요. 네, 오늘 테마머니로 반도체, 가상화폐, 인터넷, AI 올라왔습니다. 집중 분석 머니 테마는 테슬라 생태계였고요. 오늘의 머니 종목은 리메드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핵심까지 만나봤고요. 더 궁금하신 내용은 저희 전문가님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1시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